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2.9%, 코스피는 1.13% 하락 마감하였어요. 정말 많이 빠졌다. 어제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급락을 했죠. 급락한 이유는 별다른 부분이 없다가 어떻게 보면 바닥 대비해서 올라와서 신고가 부근에 있는 차트들이 높은 자리에서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호재와, 특히 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악재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 주식은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팔기 위해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라는 거죠. 주식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인 것처럼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양적 완화를 기존에 유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축소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받은 거라고도 봐도 무방한 시장인 건데 그 시장을 또 한 번 더 쳐밀었어요. 새해 시작하자마자 첫날 말고 그 다음 3거래일 동안 언제? 요때부터 사모았던 물량을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에서 누구? 외국인과 개관이. 새해 첫날부터 그냥 조지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참 우리 시장만 너무한다라는 거죠. 오늘 아시아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본만 우리랑 비슷하게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별반, 그냥 저냥 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오늘 이 매도 물량을 보더라도요, 코스피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받았고요. 그에 비해서 개관이 팔았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들어왔던 물량이 거진 다 나갔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외놈들 거진 다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어떻게 보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3배 차이가 나잖아요. 900포인트, 코스피 거진 3000포인트. 그럼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거래 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얘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미친듯이 팔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이틀 사이에 못해도 10에서 20% 사이의 종목들이 대부분 빠졌다.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990포인트를 제가 열어놔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시가 자체를 그냥 99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버리죠. 그죠? 시가 자체를 990포인트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가 살포시 올리는 척 했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그림. 그냥 애초에 크게 갭이 떨어졌으면 쳐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림인 건데, 굳이 이틀 떨어뜨려서 이렇게까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미리 선반영됐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요때 이거는 선반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제 여기서는 미확인 북한발 미사일이 발사됐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해서 악재로 인해 한 방 쳐맞았는데, 오늘은 전혀 얘기가 없죠. 전혀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즉 무시해도 될 얘기를 굳이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밀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쳐 올렸던 거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헤쳐먹고, 이젠 뭐 해야 돼? 또 다시 모으는 물량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관점이겠죠. 단기적으로 헤쳐먹을 거 헤쳐먹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990포인트를 깨고 980포인트까지 오늘 어거지로 눌렀고요. 하루 종일 쳐 눌렀죠. 그죠? 하루 종일 계속 매도 물량을 쌓아대면서 눌렀다라고 봐야 될 그림인 거고요. 그만큼 시장이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시장이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 30대 분들 특히나 클럽, 나이트를 많이 가셨죠. 그러면 거기서 남자든 여자든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못 이기는 사람들을 골뱅이 혹은 낙지라는 이 비속어 표현을 좀 썼어요. 근데 오늘의 이 주식시장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클럽과 나이트의 영업이 막히니까 주식시장에 낙지와 골뱅이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냥 밀면 미는 대로 밀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래 터트리면서 이지랄 했고 이랬든 저랬든 여기 갭을 만들어 놨으니까 좀 더 밀고 뭔 지랄을 하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이 자리는 한번 매꾸로 왔다가 방향 잡을 거다.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거나 밀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는 접근하자. 어차피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빠진 흐름은 언젠간 돌아올 거다. 대신 시간과의 싸움이다. 어떤 거는 내일이라도 당장, 어떤 거는 일주일 안에, 어떤 거는 한 달 혹은 2달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약하면 그때 손절을 하든 물타기를 하든 뭘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기 똑같이 나왔던 어제 말씀드린 이 그림을 여기서 만들었고 똑같이 나올 거냐 말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그 흐름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죠? 만들었고 여기서만 이렇게 땡기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요 그림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그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980포인트 유지하는지만 우리 체크하자라는 거고요. 이 자리 유지 못하면 965포인트까지만 열어놓자. 이해되시죠? 지금의 980포인트 이 자리 유지하는지 체크하시고 이 자리 깨고 또 내려가는 그림 만들어내면 965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2900은 이탈하지 않았어요. 일단 그럼 지금의 이 자리 애매한 자리에서 버텼는데 지금의 이 자리 혹은 2900포인트 2915에서 29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2900포인트를 이탈하면 2900포인트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요 자리 이탈하면 결국에는 2850포인트 혹은 그 밑을 살짝 확인한다라는 부분인 건데 지금의 관점에서는요 확실히 코스피가 적게 빠지죠. 왜? 올라온 게 적으니까 그래요. 올라온 게 적으니까 그렇다. 쉽게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림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강하게 처음에 올랐다가 살짝 눌리고 그 다음에 반등이 약했어요. 그러면서 요만큼 빠지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눌리고 코스피보다 적게 반등하고 눌릴 때 같이 눌리고 올라올 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빠지는 걸 강하게 빼는 거예요. 결국엔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고 키 맞추기 항상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게 좀 걱정스럽게 왜 이렇게 얘만 빨리 가냐 나중에 그만큼 누를 때 다 메꾼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를 그대로 또 현실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코스피는 요 자리 이해를 해야 된다. 고점을 못 높이더라도 기존에 저점 한번 만들어 놓고 최저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왔다가 다시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선 유지 받아야 돼. 2900. 그래서 오늘 2900포인트를 확인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990 찍으면 얘도 2900 찍어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안 찍었다라는 건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만 우리는 생각하자.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오늘 시장은 아무튼 가관이었다. 주식
빚도 가관, 비트코인 시장도 개판, 하여튼 지랄 옆차기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자, 아무튼 어찌됐든 밑으로 2900 다시 확인, 위로 2955포인트 올라서는지만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을 보면 어제 제가 5500선 말씀을 드리고 이 5500선이 무너지면 5000선까지 한 번 정도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에서 본 것처럼 쌍봉을 찍었어요. 쌍봉을 찍고 이 자리를 못 넘기면 실제적으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한번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40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앉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를 유지를 지킨다면 그 다음은 또 한번 고점으로 확인하러, 즉 3000장을 만들러 가거든요. 그게 주식의 룰이에요. 대부분 3000장을 만들고 이 자리를 못 넘긴 그때는 새로운 신저점을 만들어가는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이 자리를 못 지키면 저점을 또 한번 갱신한다는 게 3000장 없이 가는 부분이 되는 건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요때와 요때의 차이점은 실제적으로 요때는 여기서 한번 쏘아 붙이고 여기 잠깐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여기까지 쏘아 붙였어요. 그리고 누른 다음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고 고점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주식이 눌릴 때 요 자리 부분, 즉 여기와 여기 부분 사이에서 지지를 한번 받는다라는 거고, 올라올 때 이 자리를 못 넘기면서 헤드앤숄더 차트가 나오면서 주가를 눌렀다라는 거고요. 즉 누를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갔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빠져내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갔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 눌렀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갔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간 자리는 강하게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예요. 반등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요 자리까지는 또 강하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까지는. 그죠? 그러면 지금에서의 마지노선은 요 내부 아니라는 거예요. 6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6천만원에서 뭐 했다? 여기서 흔드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매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한번 강하게 미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미는 자리에서 이제는 여기가 남아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못 받으면 4천만원 부근까지, 4200에서 4천만원 부근까지 무조건 눌러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한 주봉으로 보면, 자, 요런 관점인 거죠. 주봉으로 보면 강하게 상승, 강하게 상승, 여기 한번, 여기 한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렀을 때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에서 한 차례 지지 받는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깨고 여기서 강하게 눌러버렸죠. 그러니까 이 다음 요 자리까지 밀어버린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럼 이제는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흔들고 어디? 여기 한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를 때 여기까지 쉽게 누른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는 여기가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요 자리. 즉 5150만원에서 495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뭐다? 한 차례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6500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만들어내고 뭐다? 더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할 거냐, 혹은 주저앉을 거냐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4500만원 부근이에요. 그죠? 애매하다라는 거죠.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 자리 깨고 내려가 버리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기껏해야 4500만원 선이에요. 그
그 다음에 이제 4천만 원대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젠 지지를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차트의 그림을 보더라도 호가짱 비워놓고 그냥 미친듯이 내리 꽂는다. 살 때 물량 많이 들어오고 빠져나갈 때 물량이 적게 터져요. 그런데도 일부러 쳐민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비트코인도 주식화가 돼간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특히 그러죠. 여기는 뭐 공매도가 따로 잡혀있는 건 아니지만 주식 보면은 근데 이거 그만 보고 주식을 보면은 분명히 거래는 강하게 팡 쳐 들어와가지고 사는 새끼들은 분명히 많은데 요렇게 빵 쳐갖고 올려놓고 여기 보면 되겠대. 요렇게 빵 쳐갖고 올려놓고 그 다음날 적은 거래량으로 쳐 밀어놔 버려요. 그죠? 5가 들어갔으면 5가 빠져나가야 정상인 건데 분명히 10이 들어갔는데 5만 빠져나가도 같은 기존의 흐름 혹은 그것보다 더 저가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그만큼 물량 뭐 확보든 뭐든 들고 있는 새끼가 호가창으로 장난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런 화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식화가 이제는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 시기까지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주식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하든 다 거기서 거길 것 같아요. 다 빠져서 거길 것 같은데 KPX 생명과학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지지 받았고 여기서 올라갈 때 어디? 이 1,700원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라 그랬죠. 이 자리 못 넘기면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민다. 그럼 9,400원에서 500원대까지 밀려야 되는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한 번 더 밀었어요. 결국엔 요 갭자리를 다 메꾸고 가냐 마냐예요. 즉 열린 자리는 8,700원까지인 거고 지금의 자리도 단기 지지의 자리인 거고 안 메꿔도 되는 자리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메꾸고 갈게요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를 메꾸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건 뭐다? 시장이 그지 같더라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버려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죠? 아무리 주식시장이 날고기고 지랄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얘는 흐름 보면요. 장이 끝나고 그 장 끝난 장이 끝나고 동시효과나 아니면 장후 시간에 혹은 시간의 거래에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 지들 물량 내부자 거래 말 그대로 이 주포 새끼들이 사기쳐갖고 지들 물량 판 이후로 여기죠. 판 이후로 물량이 분명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팔았던 물량이 100이라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얼마? 25에서 40 정도는 매집을 했어요. 다시 누가? 여기서 판 회사놈들이 비싸게 팔아 처먹고 밑에서 주워 담은 거예요. 회사 지분을 다시 양아치 회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자리예요. 수급은 분명히 들어왔고 이 많은 수급이 동시효과나 시간의 거래로 다 나갈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없는 뭐 우선주도 아닌 거고 품절주도 아니에요. 얘는. 그런데도 같은 흐름을 또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런 흐름 만들어낼 거냐 말 거냐.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도 여기서는 요렇게 흐름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여기는 뭐다? 요게 빠졌어요. 요게 없어요. 그냥 잡아누르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그러면 여기가 일단 남았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 다시 1,700원이든 11,500원이든 요 자리가 요 자리다. 대신 요런 흐름 또 만들어내고 여기서 못 넘기고 쳐 눌린다면 뭐다? 쳐다보지 말자. 아휴. 들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고 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흐름 만들어낸다는 거. 양아치 지들 여전히 한다라는 거고 지들 판 물량 아직도 다 못 모았으니까 더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는 요런 흐름이 아니라 맞고 밀리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치고 짧게 누르거나 아니면 크게 올리고 위에서 버틴 다음에 한 번 더 가는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여기는 한 번 정도 확인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확인 안 하고 일단 여기를 확인한 거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확인하고 누른 다음에 버티고 한 번 더 올라오면서 확인하고 끝매짐 하면 딱 좋을 뻔 했는데 여기까지 확인하고 또 다음날 개파락 쳐시키고 악재 터트려갖고 개파락 시키고 주가를 다시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건 다 지울게요. 안 봐도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 위에 두 개 13,800원 14,500원을 아직 안 때린 거죠. 그럼 여기서 눌렸을 때 최대 저점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가 어디냐? 오늘의 저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 자리 지지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11,500원. 이 자리 넘겨야 다시 12,500원. 중간에 1,700원에서 지지 한번, 저항 한번 또 한번 확인하겠죠. 이해되시죠? 즉, 여기까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쳐 올렸던 자리가 어디? 1,700원. 그럼 여기서 1,700원 치고, 다시 누르면서, 어디? 여기죠. 9,650원. 치고, 9,650원 위에서만 지지 받으면, 그 다음 어디? 11,500원. 11,500원 치고 다시 눌렀을 때 요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그나마 여기를 또 때리는 건데 그러면 또 다시 이런 흐름이 만들어내니까 요렇게 때리고 나서 그 뒤로는 뭐 1,700원 위에서 지지 받아야 그 다음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디테일한 설명이죠. 돈 주고도 못 듣는 설명입니다. 말장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진이라는 종목인데요. 어제 1, 2상 임상 신청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누군가 털고 나가려고 살짝 쳐올리고 그냥 밀어버렸죠. 결국에는 또 구름대 안착에 실패했어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실패했다라는 거고 결국엔 또 여기 바닥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인데 18,0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17,000원 부근까지 밀고 갈 거냐만 보자. 이랬든 저랬든 뭐 하는 자리다? 계속 매물을 만들어내는 자리다. 현재 자리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자리를 깨버리면 올라오면서 이 자리에는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자리를 버티면 차후에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눌리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주봉상의 관점으로 보면 누를 수 있는 자리가 좀 더 남긴 했죠. 요렇게 남아있긴 하지만 기존에 한번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 이 전 자리는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 여기 매물 있는 자리 일단 여기서 지지 받은 거예요. 16,500원 위에서 이 자리를 깨면 그 다음은 어디? 무조건 15,500원까지 밀었다 가야 된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이 아직은 강하게 누르는 자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자리를 밑으로 깔든지 그게 안되면 한 번 더 눌러서 이평과 이격을 벌린 다음에 흔들어 대면서 이제 꺾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림이에요. 아직은 그렇다. 그죠? 분명히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나갈 물량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만 버텨준다면 한 번 더 칠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현재는 너무 애매하게 수급을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누가 일부러 한번 치고 나갔거든요. 일부러 한번 쳤으니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친 만큼 한 번 더 치는 자리 나타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자 이제 어디를 지킬 거냐를 우리는 꼭 체크해봐야 되는 그림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8,000원을
유지할 거냐, 17,000원대까지 밀고 내려갈 거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지받는 거 보고 매매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구름대를 또 벗어났기 때문에 요 안에서 버틸 확률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안 나타난다면, 그죠? 코로나 관련이고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 오미크론이 더 터지든 아니면 뭔가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만이 그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냥 이 안에 갇혀서 뭐라 그럴까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론도 같은 그림인 거거든요. 요렇게 시간을 벌다가 벗어나면, 구름대를 벗어나면 슈팅 한번. 그럼 이 아이진 같은 경우도 아직은 갈 자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버릴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의 자리는 맞아요.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더라도 그 슈팅만 이용해서 먹고 빠져야지 여기서 뭐 날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됐고요. 잘 가던 종목을 다 잡아 눌러놔가지고 그런 흐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셀리드라는 종목도 기존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47,000원 위에서만 버티면 한 번 더 58,000원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그 자리 밀었어요.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밀었다라는 거고, 그럼 내일 47,000원 위로 다시 안착하는지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위로만 안착하면 이랬든 저랬든 53,000원에서 58,000원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에서 횡보할 거냐 밑에서 횡보할 거냐를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중심감은 47,500원이다.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쌍바닥 한번 찍으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멈추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 번 더 내려앉아서 갈 수 있다라는 거 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그죠? 올라온 자리 뭐 다 반납시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다 반납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솔직히 좀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월봉만 보더라도 수급의 흐름상 양봉에 들어간 거래량과 음봉의 거래량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뭐 중간중간에 어떤 멋있는 화려한 기술을 써가지고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월봉상에서는, 연봉상에서는 윗꼬리가 길잖아요. 그죠? 그럼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월봉과 주봉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아직은 물량이 남아있는 기준이 맞다라고 저는 보여요. 기존에 여기서 너무 강하게 상승을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분명히 나간 거래량도 많고, 시간이 소요되면서 슬금슬금 팔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슬금슬금 누군가가 나갔으면 슬금슬금 누군가는 또 기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나서 여기서 기술적으로라도 반등 한번 나오고 죽었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현재는 그런 그림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결국엔 요 박스의 중간값을 못 넘어서면서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뭐다? 이제는 반등 한 번 정도는 나와 놓고 나서 그 다음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다. 이런 그림보다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넥스 사이언스,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죠. 얘는 좀 크게 갈 수도 있는 자리고, 현재 자리가 3파동이냐 아니면 2파에 A 나오고 이제 B파 그리고 이제 C파가 나올 수준이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기준을 따지는 부분이 일단은 구름대를 어찌됐든 벗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23,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차례 강하게 올려놓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누르는 자리가 나타났고요. 그래도 저점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 거고, 고점이
올라가다가 위에 폭을 맞고 떨어진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열린 자리인 여기와 요렇게 버틴다면 어디? 여기가 다시 남은 거죠. 요렇게. 지금 뭐다? 갈림길이다. 즉 25,500원 기준으로 25,500원 위에서 지지받는다면 주가는 C파에 가까울 확률이 높고 25,500원은 깨고 내려간다면 현재는 2파에 C파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하다? 밑에 있는 추세까지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요 추세 안까지 확인하고 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해되시죠? 현재는 요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관심 가져볼만 하다라는 거고. 자,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좀 많이 빠졌죠. 우량주인데도 많이 빠졌고,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락을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실적 부진이 우려되는 거 치고는 좀 많이 빠졌다.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처음에 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해주고 주가가 눌렸어요. 신규 상장은 여기서 했네요. 맞아요. 여기서 해주고 갭 띄고 고점 만들어 놓고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여기가 뭐예요? 이제 갭자리를 만들었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갭자리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쭉 눌러가지고 요렇게 그림을 잡았어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여기라는 거죠. 즉 여기에 대한 자리가 하나의 중심값의 자리예요. 중심값의 자리예요. 여기가. 예전 영상 찍었을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중심값의 자리다. 그럼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냐 안 하냐예요. 즉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이고 여기에 대한 오버슈팅이 나왔던 자리인 거고 이 오버슈팅만큼 갭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71,0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이 71,000원을 이탈하면 뭐다? 무조건 6만원 찍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쌍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위에서만 지지받는다면 이 안에 당분간은 갇혀있는 그림을 형성할 거다. 여기서 또 요 중간값인 8만원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큰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기존 고점을 한번 넘기고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추세 타고 갈 수도 있어요.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 타고 카카오라는 이름 걸고 오늘 카카오도 10만원을 살짝 깼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카오는 좀 더 빠져야 되겠네요. 얘는 좀 더 빠져야 돼요. 얘는 좀 더 빠져야 돼요. 여기까지 열어놨네요. 그쵸?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는 빠질 겁니다. 지금은 사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삼성전자랑 카카오랑 네이버를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얘는 이랬든 저랬든 9만원은 한번 이탈해야 돼요. 9만원에서 이탈하고 9만원에서 85,000원 부근 정도까지가 뭐다? 신규 매수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95,000원에서 85,000원 사이를 잡고 분할 매수하면 분명히 먹을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여기서 1차 그 다음 여기가 2차 요런 관점으로 이 밑으로 깨지는 않을 거다. 왜? 그래도 기대하는 종목이니까. 어디서? 한국에서. 요런 거 말고는 살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이니까. 왜? 코스닥은 다 잡주로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고요. 최근에 이 안철수가 난리죠. 돈 다 끌어가지고 주식 마지막으로 몰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대세 윤석열이 높긴 하지만 안철수가 신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막 써니전자, 뭐 기타 등등 오픈베이스 다 움직이는데 한국정보공학이 뭐 대장으로 처음 움직였던 것 같고요. 현재 단일가로 들어간 부분인 거고요. 요 갭자리가 남아있는 자리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선 뭐다? 어차피 단일가기 때문에 물량이 수급이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밑에서 쳐올리는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버틴다면 한 차례 더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일가를 이용해서 좀 더 저점을 낮추는 그림을 만들어내느냐, 즉 평단가를 좀 더 줄이려고 만들어낸다면 7,000원에서 6,700원 요 사이인 한 6,800원, 850원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가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으로만 체크하면 된다. 이랬든 저랬든 얘는 8,700원대는 무조건 다시 한번 찍으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여기를 못 넘기면 뭐다? 이제는 뭐 써니든 안랩이든 뭐든 다 주저 자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직은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장이 갈 수 없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오픈베이스든 뭐 써니전자든 안랩이든 그런 형식으로 대충 보시면 되고요. 뭐 얘가 대장까지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냥 상승 폭이 단숨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대왕과학도 움직이길래 화이자 관련일 줄 알았더니 얘도 뭐 안철수 관련으로 붙었더라고요. 그죠? 안철수 관련으로 붙어갖고 거래가 조금 들어왔고요. 기존에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지지 받으면 한 번 정도 더 올라온다고. 그죠? 어찌됐든 고점을 한 번 정도 만들었고, 오늘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쳐 눌리면서 얘도 눌렸어요. 일단 추세는 이렇게 잡았고요. 그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죠. 만원, 만원이 손절을 해야 될 수 있는 자리고요. 이 만원짜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올라온다. 대신 올라올 때 요 자리죠. 11,500원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체크해라. 못 넘기면 단기간 헤드앤숄더의 자리에 맞아 떨어진다. 그럼 뭐한다? 주가가 횡보하든 아니면 한 차례 눌러서 저점 확인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저점을 9,500원까지 확인하러 내려온다.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얘는 바닥에서 지금 쳐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도 크게 물려 뒤질 자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가벼우니까 분할적인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거래정지가 풀렸죠. 뭐 액면병합하고 첫날 좀 상승을 하다가 여기 있는 저항을 못 넘겼어요. 13,700원대. 즉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여기 갭자리를 대충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갭자리가 남잖아요. 그죠? 갭자리가 조금 남는 요 자리를 그냥 확인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또 시장도 그지 같았고 3거래일 내내 주식시장이 별로잖아요. 그랬고 어찌됐든 처맞고 밀리면서 실제적으로 그 마이네임 그리고 강릉이 좀 히트를 쳤다면 한 번 더 쳐올리는 그림을 만들 뻔도 했는데 다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다 망했다. 강릉은 풍경이 좋고 마이네임은 뭐 누구예요? 그 여주인공이 이쁘다. 나 안보현이 잘생겼다. 라는 것만 남겼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가 거래정지 먹고 나면요 사실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했다가 주저앉아요. 오래 기다렸던 만큼 첫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팔기 바쁘다 라고 보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이제는 어디서 지지할 거냐예요. 그리고 무슨 이슈가 있냐. 그나마 얘도 NFC인가요? NFT인가 NFC인가요? 대체 토큰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슈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이슈라도 있으니까 넉넉 잡아서 9,4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전에 있는 자리, 일단은 1,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그지 같으면서, 어제 지지 받고 시장이 그지 같으면서 한 차례 더 민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밀어서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 1,2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그죠? 이 자리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만 체크. 지지 받는다면 그 다음 다시 1,7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안착 못하면 1,7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당분간은 횡보. 1,700원 위로 안착한다면 1,7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뭐한다? 당분간은 횡보한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 왜? 찍어 눌러놓고 횡보하는 기간이 짧아요, 얘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면 찍어 눌러놓고 뭐 해야 돼? 여기서 쐈어야 돼,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쳐 누른 만큼 옆으로 모아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쳐 눌렀으면 쏴야 되는데 안 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쳐 눌렀으니까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어디서? 여기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라.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좀 영상이 늦게 올라가서 좀 보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